왔구나. 곧 다음 정거장으로 출발할 거야. 어때? 설레지 않아? 그러고 보니 이번이 네 첫 여행이구나. 그럼 2배로 설레겠네. 아휴, 너도 웰트 아저씨랑 똑같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걱정해? 젊은이라면 활력이 넘쳐야지. 자, 같이 운동으로 긴장을 풀자고. 먼저 불안의 근원이 뭔지 파악해야 해. 조금 추상적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그 다음에는 정신을 집중해서 모든 불안을 그 근원으로 모아. 오, 완전 타고난 것 같네. 이 경지까지 오르는 건 꽤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그 근원을 힘껏 끄집어내서 던져버려. 그게 뭐 어때서? 걱정과 불안을 없앨 수 있으면 되지. 왜 그래? 할 말 있어 보이는데? 뭘 물어보려는 건지 대충은 알아. 제대로 찾아왔어. 이 열차에 대해 알고 싶어? 기분 좋네. 열차는 우리의 소중한 동료거든. 은하열차는 개척의 아키비리가 만든 도구로 그와 무명객을 태우고 우주를 여행하는 데 쓰였어. 이런 게 한 대만 있는 건 아니라는데 열차에 별다른 기록은 없지. 내가 열차를 발견했을 땐 열차의 메모리가 손상돼서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 내가 아는 건 이 열차가 아키비리의 창조물이고 아키비리와 함께 여행했다는 것뿐이야. 열차의 제작 과정과 체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알 길이 없어. 열차는 개척의 과거 여행 노선을 따라 나아가고 있어. 일부 역의 명칭은 메모리의 손상으로 사라졌지만 출발역과 종착역의 명칭은 페가나, 아키비리의 고향이지. 우린 은하열차가 페가나에서 출발해 각 역에서 정차하고 마지막에 출발역으로 돌아가 다음 여정을 시작한다고 추측하고 있어. 하지만 스텔라론의 등장으로 각 역마다 연착이 일어나고 있지. 은하에는 이런 설이 있어. 열차의 코어는 에이언즈 아키비리의 심장이고 그 코어는 은하열차가 여러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열차에서 관련 증거는 못 찾았어. 게다가 개척이 죽기 전부터 열차는 존재했는데 심장이 2개는 아닐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열차는 개척, 운명의 길에서 힘을 운반할 수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커. 평범한 운명의 길 행자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없거든. 몰락한 에이언즈, 세상을 떠난 개척. 그의 죽음은 미스터리야. 하지만 알려진 모든 에이언즈들 중 아키비리는 인간에 가장 가깝지. 열차 아카이브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평범한 사람들과 걷고 모험하고 전투하며 함께 기뻐했다고 해. 원동력에 속박당한 신으로서 아키비리는 평범한 사람과 비슷한 자유를 갖고 있었지. 그는 특별했어. 죽음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지. 어떤 에이언즈가 그를 죽였다는 말도 있지만 난 믿지 않아. 은하는 무척 넓지.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나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많은 행성에 가봤지만 난 은하에 대해 아직도 잘 몰라. 은하는 정말 광활하잖아? 은하의 본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너에게 알려줄 만한 가설이 몇 개 있어. 추종자가 가장 많은 건 우주나무설이야. 이 가설을 제기한 사람은 지식의 사도, 지니어스 클럽의 첫 번째 회원인 잔다르지. 그는 은하가 거대한 허수나무고 가로막힌 은하계는 나뭇잎이라고 주장했어. 그로 인해 허수에서 직접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에이언즈와 에이언즈의 축복을 받은 사도들만이 허수 에너지로 가득 찬 공역을 넘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거래. 또 그래서 문명이 탄생한 행성들이 서로 그렇게 비슷한 거고. 하지만 이 가설에는 문제가 많아. 클럽 56번째 회원 엘리아 살라스는 초장거리 탐지 기능을 발명해 허수의 유일성이 거짓임을 증명했어. 이는 우주나무 가설의 기반을 단번에 흔들었지. 이 밖에도 많은 가설들이 제기됐어. 신축론, 횃불론, 평행형상론 등등.
리들러 파벌은 은하가 한낱 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IX의 추종자들이 무척 좋아하는 가설이야. 에이언즈는 은하에서 가장 신비한 존재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곤 그들은 지혜로운 생물이 승격된 존재라는 것뿐이지. 하지만 그 조건과 원리가 뭔지는 클럽의 지니어스들도 몰라. 한 생물이 에이언즈로 초월하면 운명의 길에 관할권을 얻게 돼. 그는 그 운명의 길의 허수 에너지를 마음껏 운반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원동력에 속박당할 수도 있지. 파멸의 에이언즈는 우주를 없앨 생각뿐이야. 지식의 에이언즈는 만물의 답을 추구하는 데 빠져있고 보존의 에이언즈는 끊임없이 벽을 구축하고 있어. 신비의 에이언즈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정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고 에이언즈에겐 수수께끼가 너무나도 많아. 헤르타 씨가 회원 몇 명과 함께 그 미스터리를 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래. 에이언즈에 비하면 파벌은 이해하기 쉬운 편이지. 평범한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이는 것, 그리고 자신이 에이언즈와 운명의 길에 대해 이해한 바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파벌이야. 에이언즈는 대부분 머나먼 존재지만 파벌은 우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아키비리가 은하를 개척한 후부터 사람들은 다양한 세계의 존재를 깨닫게 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에이언즈의 힘을 이용해 우주 여행을 시도했어. 예를 들면 스타피스 컴퍼니. 그들은 보존의 클리포트를 숭배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은하에서 가장 큰 경제 조직이 됐지. 지니어스 클럽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지식의 가호 아래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중엔 헤르타 씨처럼 괴짜도 꽤 있다니까? 이 파벌들은 우리와 같은 우주 워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은하에서 순조롭게 여행하려면 그들을 상대하는 건 피할 수 없지. 에이언즈의 탄생은 저마다의 운명의 길이 열리는 걸 의미해. 운명의 길의 본질은 아직도 미스터리야. 우린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추할 뿐이지.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 말이야. 어떤 사람의 의지와 운명의 길이 중첩될 때 그가 운명의 길을 걷는다고 볼 수 있어. 그의 의지가 충분히 강하다면 운명의 길에서 약간의 힘을 흡수할 수 있지. 우린 이런 사람들을 운명의 길 행자라고 불러. 운명의 길 행자의 힘은 평범한 사람을 넘어서지만 여전히 약해. 운명의 길을 관할하는 에이언즈에 비하면 드넓은 바다에 물 한 방울 같아. 간혹 에이언즈는 운명의 길에 힘을 하사해 평범한 사람을 사도로 만들어. 참고로 운명의 길은 일단 열리면 다시 닫을 수 없어. 관할하는 에이언즈가 죽어도 운명의 길은 열려있지. 그래서 아키비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주를 넘나들 수 있는 거고. 개척은 우리의 사명이자 열차가 은하 사이를 오가는 힘의 원천이기도 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사는 끊임없이 전방의 여정을 개척하는 거야. 현지의 문화와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드는 거야. 새로운 세계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고 그로 인해 울고 웃는 거지. 세계와 세계를 연결하고 영원히 끊이지 않는 길을 내딛는 거야. 우주 은하열차 에이언즈 SF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건가? 내 몸 안에 있는 스텔라론이란 건 대체 별 잡으려고? 나도 별 잡으려고 손을 뻗은 적 있어. 잡힌 건 별이 아니라 등불이었지만. 얼음에서 막 깨어났을 때 눈을 떴더니 별빛이 보였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글쎄 방 천장에 달린 등불이더라고. 그때 열차팀 모두가 옆에서 날 보는데 그 상황이 어찌나 창피하던지. 뭐라? 내가 아직 말 안 했나?
열차가 구해주기 전까지 난 커다란 얼음의 봉인이 된 채 우주를 떠돌았어. 히메코 언니랑 웰트 아저씨, 또 누구더라? 암튼 어떤 방법으로 얼음을 녹였고 날 구했어. 그야 모르지. 예전 일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같은 건 다 잊어버렸어. 마치 세븐스라는 이름도 내가 깨어난 날을 기념하려고 지은 거야. 열차에 머물면서 한 정거장 한 정거장 가다 보면 언젠가 내 과거를 찾을 수 있겠지. 아휴, 이런 얘기해서 뭐해. 흥 다 깨지게. 괜찮아. 내가 먼저 꺼냈는걸. 분위기 살리자고. 은하열차에 타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 사장님 왔네? 열차는 우주정거장 안전범위를 통과했고 10분 후에 워프를 시작합니다. 두 분 자리에 착석하셔서 꽉 잡고 진동에 조심하세요. 콕 집어서 얘기할 것까진 없잖아, 폼폼. 워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 마치 세븐스 네가 매번 혼자 챌린지 하면서 넘어지니까 그렇지. 야, 그런 걸 7.8기라고 하는 거야. 사장님, 주스 한 잔만 줄래? 고마워. 5분 후 워프를 시작합니다. 음료는 워프가 끝나고 마셔주세요. 그래도 목마르단 말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잘 서 있을 수 있는지 그냥 해보는 거야. 고마워. 이제 요령을 터득한 것 같아. 허리랑 배, 그리고 허벅지에 제대로 힘을 주는 게 관건이야. 자세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관성을 활용해서. 내 걱정은 그만하고 앉을 자리나 찾아.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야릴로 6라는 아주 작은 행성이야. 열차가 그곳에 간 건 수천 년 전이었어. 열차의 아카이브 기록에 따르면 초목이 울창하고 아름다운 행성이었대.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마 엄청나게 변했을 거야. 워프가 처음에는 신기해도 점차 익숙해질 걸세. 그 원리는... 됐어.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시간 날 때 자세히 설명해 줄게. 앉아서 기다리지. 눈을 감고 있으면 어지러움이 덜할 거야. 넘어지지 않아.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넘어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곧 워크가 시작됩니다. 넘어지지.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5, 4, 3, 2, 1. 수천 년이 지나 야릴로 6는 결국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네. 저 새하얀 행성이 이번 목적지였어? 맞아. 이번 개척 여정은 쉽지 않겠네. 공간 판독 이상, 우주 궤도의 안정 개수가 12%까지 하락했습니다. 정차 계획 변경, 본 열차의 정차 기간을 7일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합니다. 무기한, 이상이 사라질 때까지. 일반적인 육지 열차로 예를 들면 앞으로 가던 열차의 레일이 갑자기 끊어지고 땅이 꺼져서 끝없는 심연이 나타난 거지. 이럴 땐 긴급 정차하는 수밖에 없겠지? 무리하게 강행했다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거야. 또 이런 상황이네. 이번 궤도의 이상 원인도 두말할 것 없이. 대략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어. 이상의 근원은 스텔라론이군. 맞아. 내 몸속에 삽입된 스텔라론과 같은 물질이지.
스텔라론에 관한 미스터리가 너무 많아서 헤르타시조차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너무 걱정 마. 스텔라론에 의해 항로가 막힌 건 처음이 아니거든. 스텔라론의 본질적인 원리는 몰라도 영향을 없앨 방법은 있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스텔라론이 떨어지면 문명과 생태가 급변하고 열계 같은 공간 왜곡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걸세. 야릴로 6가 얼음 행성이 된 이유는 스텔라론의 영향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있어. 우린 스텔라론이 어느 에이언츠가 각 세계에 뿌린 재앙이라고 생각해. 재앙의 근원을 뿌리 뽑지 않으면 개척을 논하는 것도 무용지물이야. 그건 열차팀에게 할 일이 생겼다는 뜻이지. 이번 개척 여정은 너, 마치 세븐스, 그리고 다낭에게 부탁할게. 여정의 목적은 명확해. 이 세계에 재난을 초래하고 공간 왜곡을 만들어낸 스텔라론을 찾아서 열차에 가져오면 돼. 그 뒷일은 우리에게 맡겨. 좋았어. 또 함께 할 수 있게 됐네. 누군가는 열차에 남아야지. 안 그러면 폼폼이 너무 외롭잖아? 게다가 방금 나누코의 눈에 들었는데 만에 하나 반물질 군단의 표적이 되면 큰일이라고. 이번에도 우리 차례는 아닌가 보군. 네가 가고 싶어 한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젊은이들끼리 따로 가서 친근감도 쌓고 해야지. 더 할 말 없으면 다낭한테 가서 얘기해보는 게 어때? 야릴로6의 생태와 탐사 데이터에 대한 정리를 시작했을 거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많이 파악해두는 게 좋아. 파멸이 스텔라론을 우주에 심은 후부터 많은 세계가 변해버렸지. 파멸의 나누크, 풍요의 약사, 종말의 테르미누스. 식견이 넓은 편이라고 자부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에이언즈들도 있더군. 너희의 활약 덕분에 우주 정거장이 위기를 모면했어. 이제 열차를 재가동하는 중책도 너희에게 맡길게. 기억해둬. 탐사, 이해, 수립, 연결. 이것들이 세계에 도착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4가지야. 그리고 마치 세븐스랑 다낭과도 잘 지내렴?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 내가 찾으려는 답이 이곳에 있을까? 아! 이봐! 뒤에서 놀래키지 말라고! 여긴 어쩐 일이야? 어서 다낭을 찾아봐. 가슴 뛰는 모험이 우릴 기다리고 있어. 어때? 워프는 좀 익숙해졌어? 어지럽고 헛구역질이 나오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야. 적응되면 괜찮아져. 북적거리는 건 질색이거든. 더 중요한 일도 남았고. 열차의 데이터베이스를 훑어보니 야릴로6의 환경은 지난 몇 세기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것 같아. 원래는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이 아니었어. 웰트 씨가 그랬다고? 별의 궤도가 막힌 걸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해. 기본적인 탐사를 진행한 결과 이 행성 한 곳의 표면 온도가 비교적 정상이었어. 여기서 정상은 사람들이 간신히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야. 개척 여정을 위한 장소 조사가 필요하다면 난 상대적으로 따뜻한 그곳을 선택하겠어. 예상대로군. 네가 오기 전까진 히메코 씨가 마치 세븐스를 나랑 웰트 씨한테 맡겼거든. 네가 여기 온 걸 보면 해방된 사람은 내가 아닌 거고. 이번 개척 여정의 목표는 야릴로6의 스텔라론을 찾아내서 막혀있는 별의 궤도를 해결하는 것, 맞지? 알겠어. 일단 마치 세븐스를 찾아가봐. 나도 준비되는 대로 합류할게. 어때? 다낭과 이야기는 해봤어?
일부러 그런 척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긴장할 것 없어. 나랑 다낭은 개척 베테랑이라고. 우리만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을 거야. 그 행성에 먹을 게 있다면 말이지. 어때? 출발 준비는 다 끝났어? 이 행성을 보니까 이 세계는 다 얼음이구나. 내 과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후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 하지만 날 가둬놓은 건 육상빙이라는 희귀물질이었어. 아마 보통의 행성에서는 찾기 어려울걸? 솔직히 여기가 내 고향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보기만 해도 추워. 미녀는 추위에 약하단 말이야.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그냥 우리 셋한테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고 있었어. 스텔라론부터 네 기억까지 이 세계는 정말 다사다난하군. 야릴로 6 개척소대 출발!